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은 도시 전체에 불을 가져왔습니다. 2. 삼성의 결정은 미국과 중국에 충격을 주었다. 3. 한국의 잠재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의 제조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에 뛰어난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전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을 강력히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삼성 공장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국에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양성되어 도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실업률 감소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2, 3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역 투자는 인프라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도로, 항만 및 다른 시설들이 생산과 운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뿐만 아니라 전체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도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심각한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이 국가부도가 났을 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3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가부도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초록색 선이 중국, 보라색이 한국, 빨간색이 미국을 뜻합니다. 보시면 중국과 한국은 그대로인데 빨간색인 미국만 혼자 수직 상승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를 확신이라도 하듯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미국의 국가부도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미국이 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지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미국 부도 리스크의 전시 상황실, 워룸을 소집했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가부채 상한 협상에서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며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일 현지 시간 IMF와 JP모건 체이스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는데요. 당초 시장에선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8월쯤 미 재무부의 긴급자금이 바닥나 공무원과 군인 월급은 물론 국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엑스데이트, 부도의 날가 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 경제 둔화로 세금이 예년보다 덜 거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이면 부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전시 상황실, 워룸이 의미하는 비상경영회의를 21일부터는 하루 3회씩 열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계속 끌다가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2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뒤늦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레고랜드 사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해결에 두 손을 들자 한국 채권 시장 전반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지급 불능에 빠질 경우 발생할 파장은 재앙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안전 자산이다.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 가격과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 국채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 주택담보증권 등 자산 전반의 위험도가 상승해 금리는 폭등하고 자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 여파로 정부, 가계, 기업 모두 차입 비용이 올라 투자니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급속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미 의회의 상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3분기 7, 9월 미 경제 성장률이 0.3%, 짧은 기간 부도 시 0.6%, 부도 장기화 시 6.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의회는 막판까지 가는 대치 끝에 부채 한도 상한에 합의했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는 역사상 최초로
S&P는 미국의 부채 급증 문제뿐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리스크 때문에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해 미 연방정부 차입 비용은 13억 달러, 약 1조 7,340억 원 늘었고, 글로벌 주식 시장은 폭락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당시 한국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그해 8월 1에서 15일 한국 코스피 하락률은 17.4%로 미국 다우지수 5.4%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와 비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된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니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미 은행 내god이 쓰러졌고, 세계적으로는 신흥국 부채 위기 또한 심각합니다. 은행 위기 여파로 시장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에서 이국의 부도 가능성까지 커지면 공포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신나게 쳤던 이유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을 보시면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30%대로 추락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미국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했고, 그 덕분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나 바이든의 지지율은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하자 바이든이 이번에 더 강력한 뒤통수를 한국에 치려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의 천적이죠. 트럼프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바이든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잃고 동맹국인 한국, 특히 삼성도 트럼프에 뺏겼습니다. 트럼프의 텃밭,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가 삼성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삼성의 뒤통수를 치며 사실상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마자 텍사스주가 삼성에 이 같은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텍사스주 하원이 인센티브 프로그램 챕터 313분을 대체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북미 반도체 신증설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일 텍사스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5일 현지 시간 법안 5 하우스 빌로 를 찬성 120명, 반대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삼성을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삼성 덕분에 텍사스주가 얼마나 기적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텍사스주에 삼성이 260조 원을 투자해주는 덕분에 텍사스가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로 거듭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삼성에게만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이 텍사스에 260조 투자를 발표한 직후 텍사스에서는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억 원이던 텍사스의 집값은 최근 8억 원으로 몇 달 만에 4배나 폭등했습니다. 바로 삼성 덕분에 말이죠. 테일러시 부동산 중개업자 매튜 타이프키는 삼성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이런 집들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집값이 미쳤어요. 예전엔 이런 집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이런 전원주택 스타일은 오스틴에도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 2억도 안 하던 이 집들이 지금은 8억 5천만 원이에요. 저희는 이걸 삼성효과라 부르고 있죠. 삼성효과 라며 삼성 덕분에 떼돈을 벌게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데니얼 피라워 대표는 아까도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소랑 옥수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걸 보게 됐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 도시 자체가 삼성 덕분에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대한 열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명 기자는 삼성이 텍사스주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은 텍사스 역사상 가장 큰 뉴스다. 그만큼 텍사스가 완전히 다른 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텍사스의 유명 양조장에서 삼성 공장 유치를 축하하기 위해 세미비어라는 맥주를 만들기까지 했다 전했습니다. 세미는 미국인들이 삼성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삼성을 셈이 나고 말이죠. 텍사스에서 삼성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나시죠? 텍사스에서 바비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밀러 씨는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손님이 거의 없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빠지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삼성 공장이 텍사스에 들어오고 나서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 번도 이런 패턴은 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손님이 가득 찼어요. 이게 단순히 삼성 직원들이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 직원뿐 아니라 삼성과 협력하는 여러 업체나 컨설팅 회사들도 여기에 모여들고 있어요.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삼성을 위해 삼성고속도로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슨 카운티 당국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의 이름을 삼성고속도로, 샘성하이웨이로 명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고속도로 건설에 무려 2,200만 달러가 드는데 삼성은 10분의 1 수준인 290만 달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텍사스주에서 모두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10%를 주겠다 해놓고 그마저도 공짜로 주지 않고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보조금 0원을 설얼한 바이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화끈한 제안입니다. 트럼프의 파격 제안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요청한 규제 면제를 하루빨리 승인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꼬물거리다가 삼성전자를 다른 나라에 뺏기면 책임질 것이냐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은 한국은 이미 G8 가입 자격이 충분하다며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G8을 만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 버린 것인지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난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의 반도체법, CHIPS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동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자국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 한데요. 그 이후에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둔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 2위,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 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쇠샹 부총리와 친강 외교부장, 짐장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의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정이춘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라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내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내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발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의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며 4대 불가 방침을 동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흐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동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중대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이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의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둘의 다툼 속에서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TSMC가 거점을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중국의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TSMC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하기에 TSMC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이 한국에게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안보회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날선 공격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회의는 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에이핑어 중국 국방부장은 샹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을 직접 거론했지만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배후 세력,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전쟁까지 거론했는데요.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며 중국은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문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는 뜻을 밝혔죠. 중국 본토에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켜 이곳은 국제수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 속한 중국에 속한 구역이라고 지적. 내국 함선이 이 근방을 지나는 것을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죠. 미국을 가리켜 지적한 행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친 미국 함선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는 중국의 입장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이상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 답변하며 대만 해협 역시 국제법이 통용되는 장소라고 말해 중국의 주장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이 노골적인 언사를 섞으며 팽팽한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략가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대만 집착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만을 중국이 벼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 인사가 저지른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분석가 천얼링, 진문영 이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을 수복해 본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우리 손안에 넣어야 한다. 고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결정적이었죠. 본래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주장하던 조국 통일은 겉으로 주장하는 대의명분이고 실제 대만을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TSMC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원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 정벌로 뭘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미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자 수천억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선진기업인 TSMC를 중국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의 위협 수준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비밀 문건이 노출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날짜까지 공개되자 TSMC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로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대만에서 집중 육성한 기업으로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대만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핵심 인력과 기술이 대만에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탈출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민 끝에 TSMC가 이전을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자사 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던 TSMC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미국 혹은 일본 둘 중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가 결정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경쟁사가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에 새 보금자리를 꾸리고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외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TSMC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TSMC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 일본을 구원할 기업으로 TSMC를 염두하고 이를 위해 갖은 혜택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는 구마모토 현 공장 건설에 9,800억 엔, 한화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SMC의 예상대로라면 2024년부터 12인치 웨이퍼를 월 4만 5천 장 생산하면서 일본을 TSMC 반도체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TSMC 반도체를 수출할 계획이었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도 TSMC 공장에 투자를 단행.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4천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결정이 일본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TSMC는 공장 가동과 일본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 일본 내 주요 인재들이 고임금을 약속하는 TSMC 공고에 쏠려 구마모토 현을 비롯해 일본 고급 인재들이 일본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SMC 공장 건설로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인재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를 발판 삼아 일본 반도체 내실을 다지려고 했으나 정작 TSMC만 좋은 꼴을 보게 된 셈이라 불만을 품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약속과 관련해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속한 4천억 엔 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하며 액수 조정을 비롯해 혜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TSMC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본에 투자하려고 보니 일본이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이며 TSMC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장비 수급과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선택했지만 막상 일본의 다른 태도에 실망한 TSMC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TSMC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TSMC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곳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 반도체 제반 시설이 갖춰진 장소. 이니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TSMC도 알 정도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하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 TSMC도 한국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비공식 입장으로 TSMC 임원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본사 및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조만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맞대결.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TSMC의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TSMC까지 끌어안으며 한국이 세계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